오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영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옮기고 나서 이쪽 선배들한테는 뭐 딱히 얘기를 안 했었어요. 많이 자세히는. 근데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좀 부탁을 했죠.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줘라. 근데 꽤나 차를 엄청 파시는 분이 선배가 있는데 제가 매장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동꼬야, 너 어디 나가지 말고 좀 있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있으래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선배 고객이 오고 꽤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인 것처럼 웃으면서 차 계약을 쉽게 넣으시더라고요. 되게 잠깐의 시간 동안 그 계약을 뚝딱 넣더니 상담실 문을 열고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동생이라고 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선배가 도와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일들이 일어난 시기 자체가 2000년도 한 초중반 그때쯤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이분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간 그 정도 나이였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살아온 거를. 집이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대요. 근데 특이한 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죽을 만큼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미칠 만큼. 근데 부모님은 중산층 집이니까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몽당구로 두드러 패면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는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하도 두드러 패싸니까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다시피 고등학교 성적은 거의 꼴등에서 원탑, 투탑이었으니까 대학교도 생각 없었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대학이라든지 가라 그러는데 똘비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 자체를. 그래서 대학을 안 가겠어. 나 건들지 마시오.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막 세우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은 대학교를 가기 싫으면 군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반강제로 머리채에 잡혀가지고 군대를 진짜 어린 나이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계산은 그거였겠죠. 군대 갔다 와서 속 좀 차려라. 근데 실제로 전역을 하고 나서 똘비는 많은 부분 생각이 바뀌기도 했었대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늘만 살 순 없다. 나도 내일을 꿈꿔야겠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일을 해야겠다. 학교 갈 생각은 그때도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너 생각 잘했다. 그러면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자리를 막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면접을 몇 군데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곳이 뭐였냐? 그 배송을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대요. 본인이 사무일도 약간은 하면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포지션인 거예요. 근데 똘비가 태어나서 일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도 했고 해보니까 또 막상 재밌었고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서 내가 돈을 모으면서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면서 사람이 늦게 트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늦게 트인 거예요, 똘비가. 그러면서 정말 회사 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인 그런 업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린 나이에 싹싹하게 인사하면서 배송 나가고 서류 처리 깔끔하게 해주고 하니까 그 거래업체 사장님들이 똘비를 정말 이뻐했대요. 어리니까 막 자식같이 조카같이. 거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집에서도 독립해가지고 혼자 방 잡고 돈도 모아가면서 미래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쭉 시간을 한 3년 정도를 보냈었대요. 그럼에도 어린 나이죠. 근데 하루는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시더래요. 오늘 뭐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연락이 왔대요.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출근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알아서 잘 좀 이끌고 있어라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사님을 필두로 사장님이 없어도 회사는 굴러간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데 연세도 있으셨고 일을 계속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는 어쩌면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도 했대,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이 회사를 어찌됐건 사장은 운영을 못하면 누군가에게 넘길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어차피 살 돈은 없지만 뭔가 기회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님이 눈독을 들이게 된 거예요, 이 회사를. 그러면서 이사가 다른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배들하고 야, 같이 출자를 좀 하자. 돈을 좀 어떻게 같이 해보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똘비가 한쪽에 담배 피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고 아버지한테 딱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렸대요. 아버지, 이래저래서 회사가 공중분해는 아니고 누군가에게 넘어가겠는데 내가 한번 주워 담고 싶습니다. 아버지, 총알 한 발 장전해 주십시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듣더니 상세하게 좀 더 구체화를 시켜봐라. 네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그 회사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건 네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네가 한번 철저하게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똘비가 이사님하고 단판을 지었대요. 내가 어리지만 나 총알 장전할 수 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사가 되게 반기는 눈치더래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결국은 출자를 했는데 이사가 6, 똘비가 4. 6대 4로 출자를 했대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6대 4로 배분을 하기로 했고 졸지에 똘비는 3년 만에 사장이 된 거예요. 공동사장이긴 하지만 직급은 안 바꿨대요. 그대로 일은 똑같았고. 근데 이 이사라는 사람이 웃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어찌됐건 본인이 뭐 직급은 옛날 걸 유지하더라도 여기 지분이 있는 사장이니까 경리부 여성분 통해가지고 서류랑 다 해서 똘비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했는데 이사님이 대놓고 회사 돈을 정말 재밌게 쓰고 있더래요. 너무 대놓고. 그래서 똘비가 몇 번은 더 지켜봤대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보다 보니까 왜 내가 하자고 했을 때 이사님이 좋아했는지 알 것 같더래요. 어리지. 사회생활 경험도 크게 없지. 네가 뭘 알겠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돈을 들고 와. 와, 땡큐다 이건. 그래서 똘비는 자기가 40%만큼 정산 받아야 될 돈도 엄청 적게 받고 있는 거였고 회사 돈도 엄청 쓰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고 아버지 지인분을 만나서 배임 횡령으로 이사를 날려버리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길을. 이사를 날렸어요. 이사를 날려버리고 똘비가 그냥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회사에. 오야지죠. 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한 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만의 리그인 회사예요. 이 말은 즉슨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인맥만 있으면. 근데 똘비는 인맥도 있고 기존의 이 회사가 신생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벌이가 괜찮았대요. 진짜 나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대요. 미친 듯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회사 매출도 좀 더 성장을 했고 돈도 많이 모였고 이러면서 똘비가 또 생각을 했대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우리 회사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약간 전문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체를 하나 더 내자. 2개를 운영을 해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를 더 내 3개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지주회사 개념으로까지 막 계획을 짠 거예요. 거창하게. 그래서 법인을 하나 더 내고 진짜로 돈을 신나게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는 돈을 신나게 벌 때는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은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볼 일 자체가 없대요. 돈을 어디서 얼마를 쓰건 내가 잔고가 얼마지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정말 재밌게. 그렇게 돈을 이제 쭉 벌면서 돈이 좀 이제 모이니까 회사 규모를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자재창고를 크게 지었대요. 되게. 이제 더 욕심이 든 거죠. 여기까지가 딱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초반에 똘비 30 초반 그때 시기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넘부러울 거 없는 상황이에요. 똘비는 지금. 내가 비록 대학은 안 나왔지만 돈은 누가 오든 내가 안 꼴릴 만큼 벌고 있고 탄탄한 회사 갖고 있고 너무 좋았죠. 근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진짜 미친 듯이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똘비가 결혼까지 했었어요. 돈을 이렇게 잘 벌고 하니까. 애기도 하나 있었고 와이프가 깨우더래요. 여보 당신 핸드폰 계속 울린다고 받아보라고. 똘비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자고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회사 직원이더래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사장님 큰일 났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불났다고. 뭐라고? 그러니까는 새로 거의 다 지어놓은 그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똘비가 순간 머릿속이 화끈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똘비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그 자재 창고에 넣어놓는 자재라는 물건들이 액수가 좀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었고 매달 월 초가 그 자재들을 가득 쟁여놓는 시즌이었는데 가득 쟁여놓고 며칠 안 있다가 화재가 나버렸던 거예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빤스바람으로 차 타고 널러 갔대요. 자재창고 쪽으로. 와, 봤더니 진짜 깔끔하게 홀랑 다 탔더래요. 옆에 119차 겁나게 와 있고 막 생각을 하는데 화재보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새로 뭐 할까 절까 하면서 이쪽 사업체랑 지금 별개 부지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화재보험 부분도 지금 머릿속이 지끈지끈하고 왜 이 타이밍에 불이 났나 진짜 망연자실하게 서가지고 멍하니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뭐 때문에 났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보험사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거 일처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똘비의 베스트 프렌드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회사를 온 거예요. 불난 그 자재 창고를. 직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니까 직원 몇 명이 똘비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친구분들한테도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 둘이 와가지고 야, 너 오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나 지금 머리가 아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지금 얼마어치인데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발만 동동동동 구르니까 친구들이 막 등 또닥여주면서 일단은 침착해라 하면서 그날은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조금 멘탈을 잡아줘서 일단 넘어갔대요. 한숨도 못 자고 다시 이제 다른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직원들하고 또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손실을 막을 길이 없더래요. 진짜로.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다 털어붓고 뭐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장을 짓는다고 대출을 또 열심히 끌어썼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또 왔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똘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쪽으로 백방으로 나도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막 안심시켜줘갖고 그래 진짜 니들밖에 없다. 내 고등학교 친구인 니들밖에 없다. 진짜로 고맙다. 근데 실제로 친구들이 그 보험사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공서로 해가지고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 금융권으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알아봐 주더래요. 연락이 계속 오고. 근데 문제는 똘비가 지금 타이밍이었어요. 가장 내가 부채가 크고 현금 비중이 적은 어떻게 보면 나약해져 있는 타이밍에 불이 딱 난 거거든요. 답이 없더래요. 은행에서도 그래 내가 뭐 몇 달 조금 연기를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몇 달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만의 리그인 회사여서 바로바로 못 돌리면은 다른 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만세를 불러야 되나 하는 상황까지 흘러갔대요. 이 화재 한 번으로.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주머니 아직 현금은 있고 자 그래 여기서 다 정리를 해버리자.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일장춘몽 나한테 즐거운 꿈이었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똘비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전화 누군가 봤더니 처음에 똘비가 이쪽 어깨에 발을 들여서 본인을 처음으로 살갑게 대해줬고 다른 업체 사장님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준 첫 거래업체 직원이었대요. 이분이 소식 듣고 전화했나? 받았대요. 똘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뭐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이겨내야죠. 뭐 잘할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더래요. 저기 똘 사장 정말 그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뭐 힘들면은 얘기하라고 하면서 진짜 어렵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을 좀 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만약에 똘 사장 당신까지 안 되면 사채 시장이라도 난 지금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 똘비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오죠. 이 돈을 어떻게 줘? 돈은 있었대요. 충분히 그 이상의 지금 현금은 있었지만 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도 모자란 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 거절을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사채시장 쪽을 한번 지금 가볼란다고 어찌됐건 전화 봐서 고맙다 얘기를 하길래 똘비가 아니 그럼 잠깐만 나도 주머니 사정 확인 좀 해보게 잠깐만 있어봐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자기도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유 씨 어차피 망했는데 인맥이라도 남겨두고 좋은 일이라도 하자. 까짓 거 어차피 2, 3천 내 주머니로 이거 안 들어온다. 어차피 이쪽 다 틀어받고 은행에서 다 뜯어갈 돈들인데 아 좋은 데다 차라리 쓰자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래요. 사람이 미친 거죠. 그래갖고 진짜로 30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대요. 아 나다고 아버지 3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장담 못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빌려주면은 사장님 내가 매달 얼마씩 갚겠다. 똘비가 그러면요 지금 이쪽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막 진짜 총알처럼 널러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앉아가지고 3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줄라니까 어떻게 그럼 상환해 주실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매달 150만 원씩 상환을 하겠다. 왜냐면 나도 최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씩 상환을 꼬박꼬박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서로 딱 이렇게 해갖고 공증까지는 안 받았지만 서류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장 찍고 3천만 원 송금을 해줬대요. 개인 돈 딱 송금해주고 사람이 먼저 아니겠냐고 아버지 살리라고 지금 나도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뭐 어차피 이 돈 은행이나 다른 곳에 갈 것 같으면 좋은 일에 쓰면 좋지 않겠냐고 호탕하게 웃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하더래요. 내가 이 은혜는 당신 은혜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 갔고 똘비는 이제 그 이후로 일들이 더 어렵게 꼬여가지고 진짜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알아봐 줬는데 결국은 막 어떤 건 기한이 넘어가고 해갖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만세를 불렀대요. 쉬운 얘기로 이거 나 모르겠어 은행 니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다시 똘비는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1년이 좀 못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바로 창문 밖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씁쓸했대요. 엄청나게. 굉장히 씁쓸했지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뭐 애기는 내가 데리고 갈라니까 양육비를 매달 붙여라.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돈이 있으면 붙여주겠다. 없으면 못 주는 거다. 네 맘대로 해라. 결국은 이혼까지 해가지고 진짜로 다시 똘비 혼자 남은 거예요. 부모님 돈도 좀 갖다 썼고 내가 어쩌다 상황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건가 진짜 싶더래요.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데 온갖 난리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버텼대요. 반년 이상. 그러니까는 만세 부르고 1년 반 정도가 더 지난 거예요. 예. 생활이 정말 처참해져 있었대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친구 A하고 B는 똘비 옆에서 항상 화이팅을 불어 넣어줬대요. 예. 한 번 성공했던 놈이 다시 성공하지 말란 법 있냐. 할 수 있다 너. 기운 내라. 우리들이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진짜 이 녀석들마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대요. 그렇게 이제 쭉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A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A야 받으니까 저녁에 뭐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원룸방에서 자빠져 있어야지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 저녁에 내가 B하고 네 원룸으로 갈 테니까 네 원룸에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원룸에서 왜 지저분해 청소하기 귀찮아 그랬더니 갈게 일단 있어. 그러더니 저녁에 오더래요. 족발에 뭐에 막 싸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족발 뜯으면서 얘네 때문에 한 번씩 웃는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왁자지껄 친구들끼리 떠들고 놀다가 갑자기 일부러 분위기를 쫙 다운시키는 거. 분위기를 엄청 무겁게 쫙 다운시키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사업 제안. 야 똘비야 B하고 내가 나름 고민 정말 많이 했다. 네가 그쪽 업계에서 어찌됐건 탑을 찍었던 놈 아니냐 우리 동네에선. 그렇지 열심히 했지. 인맥 살아있지. 인맥은 아직 살아있지. 나하고 B하고 돈을 댈 테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들이.
갑자기 똘비가 눈이 번뜩 뜨이더래요. 진짜? 야, 이거 뭐 1, 2억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생각보다 총알 장전 좀 세게 해야 돼. 니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A하고 B가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야, 너 시작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했던 건 아니잖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총알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는 진짜로 작게 시작해서 키우자. 진짜 너 믿고 나도 B도 한번 달려볼 테니까 한번 하자. 네 이런 썩히기 아깝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를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했대요. 예. 그러니까 A하고 B가 뭐 생각이고 나발이고 지금 네가 뭐 할 게 있겠냐. 무조건 오케이 해라 하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를 활기차게 띄우고 이제 친구들이 갔대요. 친구들이 가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똘비도 똘비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나 해볼까 했는데 명의들이 좀 걸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숨 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몇 년만 좀 더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선뜻 친구들한테 오케이라는 말도 못 하겠고 또 동업을 하긴 싫었대요.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서 한 3, 4일 정도가 딱 지났는데 문자가 한 통 딱 오더래요. 봤더니 부고 문자가 오더래요. 누군가고 봤더니 3천만 원 빌려준 그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가 왔더래요. 아휴, 결국은 돌아가셨구나.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하는 데까지는 했으니까 뭐 가슴에 못 박진 않았겠지 이 친구가. 그래, 내가 그럼 거기 가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없는 형편이죠. 없는 형편에 몇만 원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검은색 정장 입고 갔대요, 장례식장을. 가니까는 그쪽 어깨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괜히 이게 인사 이렇게 하면서 되게 조금 떡더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쌤통이다라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으니까 이제 상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발걸음 해서 너무 고맙다고, 뭐 그동안은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잘 돈을 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고맙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똘 사장님 덕분에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아버지 보내서 나 후회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술도 좀 먹었겠다 이제 잤대요.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남자분이 본인하고 꿈속에서 소주를 먹고 있더래요. 근데 우리가 꿈이라는 게 앞뒤가 없이 바로 그냥 꿈이잖아요. 이분하고 되게 웃으면서 술을 먹고 있었대요. 꿈속에서 되게 기분 좋게 막 술을 먹는데 딱 그분이 그러더래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좀 미안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고, 부탁 한 번만 좀 하자고. 똘비가 꿈속에서 아유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그런 거 가지고 속 안 상한다고 막 호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이게 기억이 나더래요. 이게 뭔 개꿈인가. 일단은 이제 일 가려고 샤워를 막 하는데 그 남자분이 누군지 알겠더래요. 그 직원 아버지, 영정사진에서 봤던 그 직원 아버지더래요. 아이고, 내가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니까 별 시답지 않은 꿈을 꾸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A하고 B는 사업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똘비는 시간을 조금만 줘라. 내가 왜 그러냐면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만 시간을 좀 줘라.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순 없지 않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천만 원 빌려준 직원한테. 그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뭐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황이 조금 자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몇 달 정도만 조금 딜레이하고 제가 돈 다시 입금해드리겠다고. 똘비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로 평상시에 아예 까먹고 있었던 그 꿈이 팍 생각이 나더래요.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펑 터지는 것처럼. 꿈에서 말한 게 이거였구나 싶더래요. 똘비가 남은 돈을 얼추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똘비 입장에서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씩 다시 이렇게 들어온 이 돈이 되게 소중했대요. 엄청 소중했대요. 이거를 당장 내가 내 발로 걷어차기엔 뭐 한데 너무 강렬한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했대요. 힘드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서 아버지 장례식장 비용 그때 들어온 부조금들 그걸로도 빚 갚았다고. 빚 갚고도 빚이 아직 산더미인데
이게 상속 포기를 넘어서가지고 내 이름으로도 좀 많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도 똘 사장인 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챙겼었다. 그래서 똘비가 얘기했대요. 남은 돈은 몇 달 뒤에 주지 말고 너 생활 다 안정화되고 쓸 거 다 쓰고도 돈이 남을 때 갚아라. 그냥 그렇게 해라. 내가 실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꿈속에서 네 아버지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다. 아버지가 나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그 말인 것 같다. 자식놈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나라도 너 챙기라는 그 말씀 해주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내가 돈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유 있을 때 줘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울더래요. 울면서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반나절이 좀 못 됐을 때 그 직원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똘 사장 잠깐만 시간 좀 내주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디 카페에서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저녁에 만났대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만났더니 그 직원하고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하고 두 분이 들어오더래요, 카페를. 그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그 직원 어머니더래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런 꿈 꾸신 것도 얘기 들었고 우리 아들한테 그런 선정을 베풀어 주신 것도 얘기 다 들었고 내 남편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치료해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란 것도 다 들었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머니가 똘비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래요.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더래요, 본인을. 그러니까 똘비가 왜 이렇게 쳐다보시냐고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으니까 옆에 그 직원이 똘 사장 우리 담배 한 대 피러 나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잘 됐다고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고 해서 어머니 카페 안에 남겨두고 둘이 담배 피러 나갔대요. 어머니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그쪽 무당분이시다고. 근데 이게 무당이라는 직업이 돈을 벌 때는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또 신이 허락을 안 해주면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 신이 돈을 허락을 안 해준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러냐고.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려고 오늘 온 거니까 종교가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종교 없다고. 그냥 산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차라리 잘 됐다고. 어머니가 뭔 얘기 해주면은 그냥 한쪽에다가 잘 새겨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아이고 그런 거였으면 에이구 그냥 뭐 진작 말을 하지. 그러면 다시 들어갔대요. 앉아갖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몇 개를 해주시더래요. 사람 조심하라고 너 사람 조심하라고.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넌 단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조심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그렇게 해주시더래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네가 원래는 단명해야 될 놈이다. 지금 네 명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제 네 하기 나름이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사람 조심해라. 사람 믿지 마라. 동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보증 같은 거 서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엄청 무섭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해주더래요. 본인한테. 어머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하고 이제 보내놓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정말 나한테 고마웠나 보다. 근데 뭐 사실 무당이네 어쩌네 해도 누구든지 어른이라면은 그냥 의뢰해 줄 수 있는 말들이었으니까. 근데 단명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긴 했대요.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뽐뿌지를 겁나게 한 거예요. 야, 네가 몇 년 있다가 총알 어디서 장전할래? 우리가 하자고 할 때 하자. 친구들이 도와줄 때 해라. 똘비가 못 이기는 척.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삼총사가 한번 달려보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자, 수익이 난다. 그럼 어떻게 배분할래? 하면서 사업적인 얘기를 쫙 해가지고 친구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되게 작게 창업을 했대요. 창업을 하고 똘비는 지금 그 본인의 신상이 본인이 대표로 올라가 있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직원으로 뛴 거예요. 이 상황에 닥쳐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회사를 다닌다고 신고도 못해요. 소득이 막 잡히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몇 년간은 직원으로도 등록 안 하고 그냥 월급도 따로 현금으로 받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일했대요. 미친 듯이 똘비가. 다시 그 업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나 다시 작게 시작했으니까 좀 도와주셔라. 내가 망한 게 사장님들한테 약속 못 지키고 그만둔 건 아니지 않냐.
기회 한 번만 더 줘라. 그리고 그때 그 3천만 원 빌렸던 직원이 본인하고 거의 같이 다니면서 빌고 다녔대요. 내 은인이다. 믿고 도와줘도 된다. 나 어디 업체 직원인데 사장님 나도 부탁드린다.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똘비가 다시 많은 그 업체들한테 오더를 조금씩 받기 시작을 했대요. 친구들도 똘비도 이제 아주 좋은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은 이제 친구 나름대로 다른 거 일 있나 없나 막 알아보러 다니고, 똘비는 똘비대로 미친 듯이 일 파고 들고 하는데 이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왔대요. 안정궤도까지 올라왔대요. 딱 올라오고 친구들하고 저녁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유 야 그래도 여기까지 일단은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부터가 또 일이다. 여기서는 또 회사 규모도 키워야 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해외여행이나 한번 나가자 그러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지금 우리가 매출 규모가 셋이 노나 먹다 보니까 크진 않다만 너도 임마 라면 먹을 형편은 이제 벗어났잖아. 응? 한 번씩 치킨 불러 먹을 수 있잖아. 우리 해외여행 한번 나갔다 오자. 응? 그랬더니 똘비가 생각을 좀 하다가 노 했대요. 노. 안 간다. 왜 안 가냐? 출입국 기록 남기기 싫다. 내가 이거 명의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나 티끌 하나 흠잡을 거 만들기 싫다. 돈 없는 놈이 어떻게 해외를 나가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노 할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맞아 너 지금 상황이 그랬지. 알았어 그러면은 나하고 B하고 둘이 갔다 올 테니까 너 막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섭섭하게 생각 안 한다. 갔다 와라. 니들도 고생했다 진짜로. 그러니까는 알았다 그러고 지네들끼리 한 보름 뒤에 출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뭐 부럽지도 않았대요 크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출국을 하기 전날 일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방구석에 누워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었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여성분이셨대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직원 어머니 한번 뵀던 무당 하셨던 그 어머니더래요. 연락이. 예 어머니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도와주신 덕분에 뭐 작게 나도 일을 좀 시작을 했고 우리 아이 거 돈 조만간에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이 풀리려니까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네. 아이고 어머니 잘 됐다니까 다행이다고 천천히 주시라고. 그 아버님이 부탁하고 간 돈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주셔도 된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한테 들었다고 사업 시작하셨다고. 왜 지금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이제 첫걸음 딱 떼놨다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는 혼자 하시는 사업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드님도 아시는데 그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오래된 제 친구 2명 있거든요. 이 친구 2명이 돈 내고 저는 이제 인맥을 내고 그렇게 사업한 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더래요. 내가 말한 거 뭘로 들었냐고. 너 동업하지 말라고 내가 말한 거 귓등으로 안 들은 거냐고 팍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게 제일 전문인데 어머니 너무 걱정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구들 믿지 말라고. 그 친구들 내가 안 봐도 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까지 느껴진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지금 너한테 온 거 같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솔직히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좀 나쁘더래요. 네가 뭘 한다고 내 친구들을 판단해. 이런 친구가 없는데 지금. 근다고 본인이 화는 못 내고 어머니 제가 불이 나서 사업에 망했던 놈입니다. 사기당해서 망한 놈 아닙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아이고 그 불이 그냥 났겠냐고. 그거 그냥 났겠냐고 그 불이 막 하면서 친구 욕을 또 그렇게 해대더래요. 어머니 알았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잘 할게요. 끊었대요 전화를. 다음날 친구들은 출국했어요. 아침 일찌감치 비행기 타러 가가지고 똘비야 나 간다 그러고 비행기 타고 이제 얘네들 갔고 똘비는 혼자서 막 분주하게 일을 했대요. 물건 배송 갖다 줄 때 좀 갖다 주고 막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로 막 서류 전산 처리해줄 거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똘비가 퇴근 시간이 8시 9시였대요. 빨라야. 그날도 변함없이 8시 9시까지 죽으라 일을 하고 있었대요. 막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을 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소리를 죽이고 사람이 바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류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작게. 이제 본인 방이 있었으니까 누구야? 하고 나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딱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이 사무실이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낙후된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자재도 쌓아야 되는데 2층이었대요. 누구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고 아씨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묘하네. 기분 되게 묘하네. 일단은 서류 정리하고 가야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다시 본인 방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작업 마무리할 거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은 그 모니터 뒤편으로 본인 방 문이에요. 방문은 지금 열어놔버린 상태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네. 뭔가 이 모니터 뒤로 잠깐이지만 뭐가 싹 보였다가 싹 사라지는. 오씨 뭐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되게 또 조용하더래요. 나갔대요. 조용히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없으니까 되게 무섭더래요. 내가 귀신인가 막 이런 생각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드니까 옆방을 문을 열었대요. 이렇게 불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탕비실 쪽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봤더니 문이 이렇게 닫혀있진 않더래요. 왜 안 닫혀있지? 하고 싹 여는데 머리에서 별똥별이 번쩍 하더래요. 진짜 안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본인 머리를 방맹이 같은 걸로 후리 까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하고 뒤로 이제 자빠진 거예요. 똘비가 앞을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작은 탕비실에서 4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게 뭐였냐면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대요. 딱 봐도 얘네가 많이 먹어야 중학교 1, 2학년 네. 정도 돼 보는 애들이었대요. 그런 애들 4명이 딱 있는데 한 명은 손에 방맹이를 하나 들고 있었고 그놈이 본인 머리를 지금 찍은 거였고 나머지 3명은 손에 칼을 들고 있더래요. 어린애들이 지금 뭘 하러 왔구나. 낭패다.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저려오고 이거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났대요. 그래서 니들 뭐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지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야 여기서 쫄아서 나가는 놈은 진짜 배신자다. 야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들끼리. 얘네들도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놈 새끼들! 니들 지금 이게 들어와서 뭐한 짓이야 이놈아!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눈빛이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하다가 친구들 중에 한 놈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한 번이면은 야 얼마인지 알아?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어린 놈들이 눈빛이 보이더래요. 점점 바뀌는 게. 이게 사람이 눈에 점점 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4명이 동시에. 똘비가 그걸 보는데 와 여기 있으면은 나 죽는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막 뛰었대요. 일단은 본인이 바깥쪽 라인으로 뛸 수 있는 그쪽이었으니까 네. 막 뛰어가지고 일단은 본인 그 사무실 들어오는 현관문 쪽을 열고 쫙 나가는데 딱 뒤에서 빡 하고 머리를 한 대 또 맞았대요. 그 방맹이로 맞았대요. 머리를. 갈팡질팡 쓰러지려다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딱 밟으니까 계단이더래요. 올라가는 계단. 이미 뒤에는 방맹이 든 놈이 먼저 나왔고 칼 든 애들이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아래층으로. 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머리가 피가 흐르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위로 올라가면서 딱 하나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문이 열린 사무실이 있기를. 여기가 4층 건물이었대요. 한층 더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면서 문을 당겨보는데 잠겨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4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4층은 딱 올라가면은 왼쪽으로는 그 5개 정원처럼, 그러니까 정원은 없고 세면바닥인데 그렇게 돼 있고 우측으로는 사무실처럼 쓸 수 있는 그게 돼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안 되더래요. 열린 곳이 없더래요. 근다고 4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딱 뒤를 돌아보면서 바닥에 본인도 그 몽당구 같은 게 하나 보이길래 일단 주워 들었대요. 주워 들었는데 이놈들이
진짜로 여기가 지금 어두운데도 눈이 희번덕한 게 보이더래요. 근데 3명이더래요. 어떻게든 해보자. 얘네들은 덩치가 나보다 월등하게 지금 작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해보자 하고 막 대치를 하고 있다가 똘비가 먼저 후리 깠대요. 한 놈 후리 까면서 발로 참사하는데 와 이게 칼든 사람 상대하는 거는 나이가 어리건 적건 나보다 키가 작건 몸무게가 조금 나가건 이거랑 별개인 문제래요. 완전 이게 다르지. 예. 완전 다르대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는. 근데 다행인 거는 칼이 한 방이 옆으로 싹 스쳤는데 스치는 걸로 일단은 끝냈고 얘네들도 내가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는 얘네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길이 터졌고 다시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막 뛰어 내려가는데 다시 본인 사무실에 있는 2층 근방까지 왔을 때 또 칼든 애 하나가 밑에 대기방을 타고 있더래요. 근데 본인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준비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서 진짜로 너는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인다 이런 뉘앙스였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 칼이 한 방 스치니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본능적으로 내려오다 다시 올라갔대요. 우당탕탕 하다가 일단은 얘 시야에서 잠깐 내가 멀어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시야에서 멀어진 게 층과 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예.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대요. 지금 현 상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이 화장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진짜로 되게 오래돼가지고 삭은 나무 문으로 된 화장실이었대요. 오. 되게 좀 냄새나는 옛날. 그 잠금 장치도 우리 그거 아시죠?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잠기는 거 그냥. 발로 빵 차면 그냥 부서지는. 그거지만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그 한 칸은 쪼그려 앉아갖고 일을 보는 칸이었고 옆에 네. 칸은 되게 작지만 청소용구 함이었고 그리고 창문이 크게 하나 있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안에 있는 양동이를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청소용구 함으로 들어갔대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바깥에서는 발로 차고 있었대요, 문을. 청소용구 함에 들어가가지고 몽둥이를 꽉 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들어오면은 머리를 깨버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나도 물러설 곳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더래요. 딱 들어오더니 여기로 들어간 거 맞냐고. 여기 말고 사라질 곳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놈들이 딱 들어오니까는 창문이 열려있고 우당탕 소리도 들리고 했으니까 창문밖을 막 내보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욕을 하더래요. 아씨 놈 뛰어내렸네. 아씨 애색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 얘네들이 속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용구함에 서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된대요, 사람이. 코로 숨 쉬면 소리가 나니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막 쉬면서 숨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 딱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입으로만 숨 쉬면서 그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이제 막 몇 마디를 더 하더래요. 친구 하나는 바깥으로 이제 뛰어나가고 말소리 들리는 거 봐선 2명 딱 안에 화장실에 있는 것 같더래요. 아, 이 양반 잡으면은 지금 야 우리가 돈이 얼만데 와 미치겠다. 우리도 이거 큰맘 먹고 온 건데.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야 나 이제 무섭다고 차라리 그만두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일단 나가서 너도 좀 찾아봐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왠지 그 대장 같고 그 쫄린다고 말했던 애는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대장 같은 애가 아이씨 막 그지 같네 하면서 막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하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면서 발소리가 살짝 소리가 나더니 쫄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나더래요. 이 새끼 봐라. 이 와중에 오줌 싸고 있네. 딱 소변기, 서서 싸는 소변기는 지금 똘비 맞은편에 있거든요.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놈 친구들은 지금 건물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똘비도 지금이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팍 차고 나가가지고 몽당구로 대가리를 진짜 있는 힘껏 후리 깠대요. 있는 힘껏. 막 이게 사람이 한 대를 딱 치니까는 여기서 안 멈춰진대요. 이게 사람이. 막 그 어린애를 미친 듯이 깠대요. 머리만. 그랬더니 애가 축 늘어지더래요. 무섭더래요. 이 순간. 2가지가 무서웠대요. 첫 번째로는 죽었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소리 듣고 혹시 이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2개가 공존을 해버리더래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쩔리고 이놈을 멱살을 잡고 오체로 잡고 들어 올렸대요. 본인 어깨로. 어디로 갔냐면 본인 사무실로 들어갔대요. 사무실 현관문은 쇠니까
들어가서 사무실 현관문을 잠궈버리고 그럼 일단 얘네는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얘를 땅바닥에 딱 내려놨는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고 있더래요. 사람이 순간 어버버버해진대요 이게. 네. 지금 아마 귀족님들 같은 경우에는 119, 112에 바로 신고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머리가 엄청 하얘진대요. 손이 전화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떨린대요. 부들부들. 그렇게 한 애를 눕혀놓고 1분가량 있었던 것 같대요. 본인이 얼어갖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희소식이 나온 거예요. 얘가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애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을 뜨더래요. 순간 너무 반갑더래요. 예. 고맙다 안 죽어서. 야 진짜 고맙다 안 죽어서. 애가 일어나더래요. 근데 제대로 못 일어나더래요. 아 됐어. 일단은 애는 살았다. 우 하면서 얘를 붙잡고 야 너 누구야? 누구야 이 새끼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더래요. 너 죽여버리기 전에 말하라고. 누가 시켰냐고. 누가 시켰어!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A가 시켰대요. 그 어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본인을. 그 사람 이름 뭐냐고. 이름은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 그렇게 생겼다고. 이상하게 생긴 그 뿔테 안경 쓰고 그랬더니 아 맞다고. 너 오늘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일단은 나는 이거 경찰 부를 거니까 너는 죄값 받으라고 이제 친구들도 다 불고. 와. 그래가지고 사무실 전화기를 부여잡고 이제 신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얘를 묶어놓고 가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놓고 한 6, 7발자국 가가지고 사무실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튀어나가버리더래요. 그냥. 오. 졸제 놓친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여기까지 생각 못했구나. 얘가 왜 못 일어날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신고를 하고 현 상황이 지금 당장 얘네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경관분들이 이제 몇 분 와주시고 뭐 얘기를 좀 하고 근처 CCTV를 한번 뭐 찾아봐라 하면서 조서 쓸 거 쓰고 집에 간 거예요. 네. A하고 B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일단은 경찰한테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 안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하고 누군가 사주를 했다. 분명 얘네를 잡아서 족치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똘비 머릿속에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 특이하게 생긴 뿔테 낀 놈이 A였거든. 친구 A. 예. 얘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얘네가 그 3박 5일 일정으로 해외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 기다렸대요. 그냥 기다렸더니 얘네가 귀국을 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더래요. 똘비야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선물도 이렇게 주더래요. 야 이게 그 나라에서 유명한 맛있는 뭘 한다 하면서 막 주더래요. 그래서 잘 갔다 왔냐고 똘비도 이제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야 좋더라 다음엔 같이 가자 하면서 만약에 얘네가 나쁜 놈들이면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맞아 분명히 니들이야 그래 놓고서 A하고 B하고 항상 아삼육 둘이 같이 다니니까 일단은 나 오늘 야근할 테니까 니들 먼저 들어가라 뭐 그래라 하면서 똘비도 진짜로 자기 거 서랍 밑에다가 칼까지 갖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얘네들이 또 먼지 달지 모르니까 먼저 들어간다 하고 둘이 가길래 똘비가 네. A야 잠깐만 나 업무적으로 너랑 좀 상의해야 될 게 있거든. 너 잠깐 시간 돼? 하면서 자연스럽게 A하고 B를 뜯었대요. 뜯어놓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괜히 이상한 거 물어봤대요. 야 이거 출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이렇게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A가 딱 그런 게 좀 느껴졌대요. 애써서 괜찮은 척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똘비가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사무실 현관문을 닫고 잠궜대요. 딱 닫고 착 잠그니까는 A가 야 엄마 뭐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옆에서 이제 손에 칼을 쥐고 A한테 다가섰대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그 A가 야 이 새끼 너 미쳤어 왜 그래? 야 너 뭐야? 그러더래요. 야 연락받은 거 없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고 그러더래요.
야, 너 핸드폰 줘봐. 핸드폰 줘봐. 그러니까는 내 거 핸드폰을 왜? 글더래요. 갖고 와. 죽여버리기 전에 갖고 와. 협박을 하고 핸드폰을 뺏었대요, A 거. 예. 그래가지고 너 여기 양반다리하고 앉으라고. 왜 그러냐면은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바로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너 양반다리하고 앉으라고 하고 두 발자국 뒤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얘 거 핸드폰 열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B랑 문자 한 게 딱 바로 보이더래요. X 됐어. 이 새끼 명기네. 아, 너 짜증나네. 돈만 날렸네. 어린애들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문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그 문자창 있는 상태로 던졌대요. 야, 너 맞잖아. 개자식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A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면서 파리가 손을 비비듯이 막 빌더래요. 똘비야 미안해. 똘비야 나 좀 살려줘. 똘비야 정말 미안해. 똘비야 나 좀 살려줘 하면서 막 빌더래요. 그 똘비가 왜 그랬냐 너? 응? 야, 내가 도대체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니들은 나한테 이짓거리냐? 막 뭐라고 추궁을 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잘 나갔잖아요. 되게 잘 나갈 때 똘비가 친구들 부탁을 좀 거절을 했어요. 특히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거절을 했냐면 처음부터 거절을 했던 게 아니에요. 똘비가.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는데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요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업이 규모가 좀 커지니까 A가 하루는 점심 좀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더니 A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더래요. 같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 옆에 이분이 뭐 이번에 사업 아이템이 끝내주는데 똘비 네가 조금 투자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류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A하고 B한테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조금 소액은 투자를 한 것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얘네들이 이러니까 야, 뭐 좀 투자해라. 야, 뭐 좀 하는데 이번에 찬조 좀 해라. 뭐 해라. 본인이 ATM도 아니고 자꾸 띵동띵동 누르니까 조금 매몰차게 몇 번 거절을 했대요. 일부러 되게 매몰차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니까 또 나한테 더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또 쭉 이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 우리가 출자를 했고 네가 지금 사업체를 여기까지 올려놨지 않냐. 솔직히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제는 너만 없어지면 나랑 B랑 사업 키우면 되는 거였다고. 네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은 나중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결국 영업권인데 애초부터 얘네들 이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 사업적인 부분만 빨아먹고 나를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까 이걸 궁릴치 실제로 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도 아닌 애들이었고 일단 그 자리에서 진짜로 거짓 없이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 직원 어머니가 했던 말. 야, 설마 니들이 사무실에 불냈냐? 니들이 창고에 불냈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고.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진짜로 칼을 가까이 대면서 나 진짜 이 자리에서 너 죽여버리고 나 죽을 거라고 그냥 나 잃을 거 없다고 이제 두 놈 다 오늘 밤에 죽이고 나도 그냥 갈란다고. 이혼도 했고 난 천하의 쌍놈이 됐고 집에서도 나 그냥 갈란다고. 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모르고 물어본 거 있냐? 사무실에 불난 것도 내가 너한테 모르고 물어봤을까? 너 끝까지 거짓말하네? 하면서 일부러 눈을 희번덕하게 까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대가리를 땅에 박으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래요. 사무실에 불낸 놈도 얘네들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땐 충격이었대요.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애써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하면서 너 일단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 이제 경찰 지금 부르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대요.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거는 신고를 하고 경찰분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바로 오진 않잖아요. 걸리죠 좀. 네. 시간이 잠깐이자만 걸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 똘비야. 진짜 친구가 돼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잠깐이지만 돈에 눈이 멀었었다. 네 능력이 너무 탐났었다. 막 빌더래요. 오랜 우정이 있는데 선처를 좀만 해줘라.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로 와 뭐라고 해야 될까 역겹더래요. 그러다가 경관분들이 도착을 하셨어요. 예. 문 딱 열어주니까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친구가 경찰을 보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뿔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기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닌 시기예요. 야, 녹음 버튼은 누르지. 그것도 좀 어려운 시기였고 경황상 그것까지 생각도 못 했었대요. 당연히 경찰이 오면 곧 있으면은 그 어린애들도 잡힐 거고 뭐 일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너무 충격도 컸었고. 근데 세상에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경찰 뒤에 가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로 경찰 다리끈을 잡고 저 미친놈이 사람 죽인다고, 저 옆에 저기 칼 있다고, 저기 저 칼 지문 따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더래요. 예. 졸지에 똘비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칼이 만약에 사심이나 이런 거였으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우리 집에서 쓰는 큰 칼 있죠? 아, 예. 과도는 아니고 과도보다 큰 사이즈.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회사 탕비실에서 그냥 쓸 수 있는 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똘비는 똘비대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결국은 얘네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고사하고 얘네가 선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갔대요. 예. 왜냐하면 똘비는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좀 이래저래 해서 내가 좀 윽박을 질렀었다. 아, 칼은 든 적 없다. 윽박을 질렀었다. 근데 칼을 들었다 울고 지문이 나오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 실제로 형을 살고 이런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꼬맹이들은 꼬맹이들대로 잡아야 되는데 진짜 어려웠대요. 왜냐면 지문이 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단 다시 시작하기로 회사는 공중으로 해다 날려버렸고. 예. 이 도시가 정말이지 질리더래요. 여기 있기가 싫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냥 여기를 뜨자. 아예 내가 살고 있는 도에서 멀리 가서 새 출발을 하자. 어차피 가족도 없는데 동창이고 뭐고 이제 두렵다. 근데 문득 그 직원과 직원 어머니가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내가 여기를 좀 뜨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래요. 엄마와 같이 나가려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카페에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했대요. 어머니가 조심하라는 거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한번 겪었었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천만 다행이다. 네.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단명할 놈이었다. 근데 네가 선정을 그동안 많이 베풀고 산 것 같다. 우리한테 한 걸 보면은 알겠다. 네. 선정을 베풀었기에 네가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큰 고비를 넘겼으니 잘 살 거고 오래 살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진짜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사는 거다. 이건 분명한 거다.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이제 기분은 좋으니까 예.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 도시를 좀 뜨려고 한다고. 그 돈 남은 건 안 주셔도 된다. 제가 진짜로 그 돈 덕분에 내가 목숨 살렸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시를 뜨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체를 꽤나 그래도 크게 잘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떨어지면 죽는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가진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 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들. 첫 번째로 혹시 주변에 조금 잘 나가는 사장님들을 보면 아니 우리 사장님은 어차피 이거 100% 못 받을 돈인데 왜 빌려주지? 왜 돈을 내주지? 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장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규모가 좀 있는 업체의 사장님들 중에. 그게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래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칼같이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안 돼요. 이 돈 못 받을 거. 못 받을 것도 아는데 내 최후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내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180만 원, 200만 원을 받다가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집을 샀고 차를 샀고 점점 생활이 올라갔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 보면.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큰 사고가 있던 뭐가 있건 딱 미끄러져가지고 탁 떨어져 보면 안 돼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고소하고 있고 탁 떨어지는 순간
나랑 비슷한 페이스로 올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올라오게 밟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이 몸으로 겪은 거래요.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면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안 떨어지려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 떨어졌을 때 밑으로 확 안 땡기게 하려고 못 받을 돈인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밑으로 확 떨어졌을 때 진짜로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올라오는 게 싫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떨어지면 맞네요. 죽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오늘 길었네요. 오늘 제 눈치도 없이. 또 인류애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맥공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게 내가 떨어질 때 아래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위에서 밟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대요, 그게. 그렇죠. 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참 씁쓸하면서 또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야기예요. 동맥공원님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